네, 파이썬 프로그램은 다 작성해 보셨나요? 어,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있는데요. 순차 구조 생각하시면서 위에부터 아래로 이제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name이라는 함수에다가 input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name에 사용자가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가봅시다. 이름, 님,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이제 포매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0, 네. 영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고 뒤에 포맷으로 네임 값에 이제 이름이 저장돼 있죠. 네임에 네임님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가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얘는 그냥 출력하면 되겠네요. 프린트 오늘의 $1 환율은 1200원입니다. 네. 세 번째 줄까지 빠르게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 줄은 역시 input으로 숫자를 입력받는 칸입니다. 그렇죠? 필요하신 달러 금액을 입력하세요. 기억하시죠? input 함수를 int로 묶어야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아이고 어 머니로 적겠습니다. 변수 머니에다가 int input으로 필요하신 달러 금액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인풋으로 받으면 얘는 스트링 문자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int0으로 바꿔줘야 된다. int로 묶어줘야 된다. 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머니를 입력하신 숫자 달러는 몇 원입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1200원에 이제 머니를 곱해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문 쓰면 되겠죠. 프린트 입력하신 이것도 포매팅 쓰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달러는 몇 1번 원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포맷에 첫 번째 와야 될 거는 머니가 와야 될 거예요. 머니가 달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야 될 거는 머니에다가 곱하기 1200을 곱해줘야 되겠죠. 1200원이니까요. 네. 달러. 내가 입력한 이 0달러가 1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머니에서 달러에서 1200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 입력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자, 이름 이승철 입력하고 이승철님 안녕하세요. 오늘 $1 환율은 1200원입니다. 필요하신 달러 금액을 입력하세요. 200달러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력하신 200달러는 24만 원입니다. 잘 계산이 되었죠? 이렇게 input 함수를 이용하면 입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 좀 더 풍부해집니다.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입력을 해야지 동작을 하죠. 뭐 클릭을 한다든지 뭔가 아이디를 넣는다든지 그게 다 입력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으로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를 오늘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 기억나시죠?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중에 선택 구조에 해당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if문입니다. if,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영어죠. if문을 통해서 만약에 A라면 뭐 B로 가고 아니면 C라면 D로 가고 그것이 이제 조건문입니다. 선택구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선택에 따라서 명령으로 자,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입니다. 어떤 명령을 할지. 이러한 명령, 1번 명령을 할 수도 있고 2번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선택을 보통 이제 조건을 줄 때 true냐, 참이냐, 거짓이냐. 네, 이 두 가지로 보통 따집니다. 내가 준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잘 만드셔야지 프로그래밍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가보면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조건문을 if문을 쓸 때는 if 오고 여기에다가 조건이 옵니다. 조건은 뭐 괄호로 묶어서 조건이 오기도 하고요. 단순한 조건일 때는 바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if문에서 이 뒤에 조건 뒤에 오는 땡땡이라고 하는 콜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콜론을 쳐야지만 파이썬이라는 게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했죠. 한 줄씩 한 줄씩 바로바로 이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는 그런 언어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했는데 이 점점을 치지 않으면 이것은 이 줄로 그냥 끝나버리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if에다가 소속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if에다가 조건 뒤에 이 땡땡을 꼭 쳐주셔야지 그 밑에 있는 줄들이 if에 속하게 됩니다.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if문도 마찬가지고 for문도 마찬가지. 나중에 배울 반복문도 마찬가지고 밑에 이 명령들을 이 위에 있는 문장에 종속시키고 싶을 때는 이 땡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얘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띄어쓰기 4칸, 4칸으로 많이 띄어쓰고요. 이 칸수 파이썬은 이게 중요해요. 이 띄어쓰기가 있어야지만 이 if 문안에 이 명령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땡땡 치고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이 콜론과 들여쓰기는 나중에 여러 줄을 종속시킬 때 이 명령어를 이 if 문안에 종속시키거나 나중에 뭐 나올 거지만 for 문안에 어떠한 명령을 종속시킬 때 이런 명령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종속시킬 때 이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줄을 잘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좀 지우고. 네, 조건은 참, 아까 설명드렸던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부등호를 많이 씁니다. 크다, 작다,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A가 3이고 B가 4입니다. 그러면 이 크다 기호 똑같습니다. A는 B보다 크다. 이거는 이게 3이고 얘가 4죠.
네,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거짓인 거죠. 네, 쉽죠? 작다도 마찬가지로 A는 B보다 작다. 이거는 참이죠. 이거는 참입니다. 같다. 같다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등호를 대부분 대입으로 봅니다. 뒤에 거를 그냥 앞으로 대입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같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는 이게 아니라 같다는 등호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네, 두 개를 꼭 써주셔야지 이게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A와 B는 같지 않으니까 얘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거나 같다는 똑같이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겹쳐서 쓰죠. 겹쳐서 쓰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기호가 키보드에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A가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같다 A와 B가 같다 할 때는 등호 두 개 쓴다고 했는데 다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A 느낌표 등호. 네, 이걸 하면 A는 B와 다르다입니다. 이 조건에서 A와 B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부등호를 이용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얘입니다. 얘. 같다와 다르다. 이거는 수학에서 우리가 익히 봤던 거랑 기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고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부등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 조건에 리스트처럼 줄 수가 있습니다. A가 리스트로 애플이라는 문자열, 그리고 구글, 뭐 테슬라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주고 조건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in이라는 명령어로 in A에 애플이 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얘도 참 거짓으로 나타내 줍니다. 얘는 애플이 있죠. 애플이 A라는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인 true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if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 얘가 참이다.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조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얘는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가 0보다 큰가 이게 얘가 조건이죠. 조건. 여기서 A가 1이다. 위에다가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A는 1이다. 그러면 if A가 0보다 크다. 판단을 하겠죠. A가 1이니까 얘는 참이네. true다. 그러면 여기 콜론이죠. 땡땡. 그러면 print A는 양수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는 얘가 실행이 되겠죠. A는 양수입니다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얘가 아예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처음 if문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아이고, 새 파일 if 파일을 만들어서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if 먼저 A를 1로 해볼게요. A는 1이다. 그래서 만약 A가 0보다 크다. 이거 콜론 꼭 해주셔야 됩니다. 땡땡. if 줄 끝나면 땡땡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네 보이시죠? 칸이 4칸 띄워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A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네, A는 양수입니다.
당연히 a가 1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가 뜨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실행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라서 얘는 아예 실행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if else 문입니다. if else 문은 이제 조건이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 아까는 0입니다. 양수입니다만 했고 0이거나 음수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else 아까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a가 0보다 크냐를 비교하면 거짓이라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지만 이게 거짓인 경우에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 명령 1이 실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명령 2번이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조건을 주고 얘가 참이다. 참이면 얘가 실행됐습니다. 방금까지 그랬습니다. 방금 만들어 봤던 코드가 참이다. a가 0보다 큰가? 참이다. 그러면 양수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짓인 경우에는 없었어요. 거짓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 거짓인 경우를 mode else라는 걸로 받아서 역시나 콜론이 있습니다. 줄이 끝나고 이 명령이는 여기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콜론을 쓰시고 명령이 여기는 명령이가 되겠죠. 0 또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코드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같이 else 문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a가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키를 딱 치니까 같이 들여쓰기가 되죠. 여기다가 else를 하시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else가 이 if 문 안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if와 같은 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if와 else가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else print a는 0 또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갈래를 좀 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0보다 큰 경우에는 if에서 그리고 0보다 같거나 0보다 작은 경우에는 else에서 모두 다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a는 0 또는 음수입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지금은 0보다 크냐 아니면 그 나머지 경우 이렇게 나눴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else 안에 다시 조건을 판단해서 else if를 줄여서 elif라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elif는 여러 개를 써줄 수가 있어서 조건이 뭐 10개, 20개가 있어도 elif를 사용하시면 전부 다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0 또는 음수입니다를 했지만 0이냐 아니면 음수냐도 elif를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처음에 if문만 사용하게 되면 양수입니다만 출력이 됐고요. if와 else를 쓰니까 양수입니다와 0 또는 음수입니다로 두 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서 또 나눠주기 위해서 elif를 사용해서 세 가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a는 0보다 크다 양수입니다를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lif 원래는 else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묶여져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쪼개서 elif a
등호 두 개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같다. 0과 같으면 0이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else로 해주면 되겠죠. 굳이 elif a가 0보다 작을 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else로 받아주시면 나머지를 다 걸러서 여기서 음수다 라고 걸러지게 됩니다. 얘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if 그 다음에 elif a가 등호 2개 0. 네, 이렇게 됩니다. 프린트 a는 0입니다. 그리고 else를 바꿔줘야 되겠죠? a는 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3개의 분기 혹은 4개, 5개, 6개로 쪼개기 위해서는 elif라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점입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얘는 음수입니다. 같습니다. a 값을 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0입니다. 1로 바꿔서 실행하면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수, 0, 음수를 잘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if문을 사용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두 문제인데요.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온도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온도가 0보다 크면 영상입니다. 0이면 0도입니다. 0보다 작으면 영하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작성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이면 짝수입니다. 그리고 홀수이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조금 input 함수도 사용해야 되고 그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오른쪽 짝수 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